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실전 통변의 정석입니다. 부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전 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기원을 어떻게 적용해야 정확한 통변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변 그러는데 과연 사주명리학에 있어서 통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봉착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통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통변법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주의 핵심을 짚어서 한 문장으로 말해주는 핵심 통변법이 되겠습니다. 이 통변법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에 담아서 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삶의 틀을 한 번에 함축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하게는 살겠지만 명이 없다. 또는 부자로는 살겠으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평생 노고만 있고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팔자다. 선부후빈의 팔자다. 이건 뭐냐면은 초년이나 청년기는 편하게 살지만은 말년이 좋지 못한 그런 팔자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선빈 후부의 팔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린 시절은 가난하고 젊어서는 고생을 하지만은 말년이 편안한 팔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수 부하고 귀하며 명까지 타고난 그런 팔자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단한 인생이지만은 자식 때는 성공을 하는 그런 팔자다 등등 이런 것이 바로 핵심 통변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주를 보고 찾아온 이유를 유추하여 통변하는 내방 통변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또는 자식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직장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이직을 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이사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남편 문제로 찾아왔습니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왔습니까? 건강 문제로 왔습니까? 라는 등등 이러한 문제, 그래서 사주와 우리가 결혼을 보고 그래서 통변을 하는 법, 그래서 내방 통변법이 바로 두 번째의 통변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동물이나 이제 사물, 자연에 비춰서 통변하는 그런 비유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비유통변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짝이른 외기르기 팔자로다. 또는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구나. 깊은 골짜기에 외로이 서 있는 고목과 같은 신세다.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나그네 팔자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물이나 자연에 비춰서 하는 그러한 통변을 비유 통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찾아온 이유를 물어서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통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변법을 문답 통변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오셨죠? 무엇이 궁금합니까? 또는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온 내방객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통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통변법이 문답 통변법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통변법, 네 가지 통변법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통변법,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는 통변법이라고 해서 상세 통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변법은 역시 내방 통변법이 되겠죠. 더 좋은 방법은 내방 통변법과 핵심 통변법을 함께 가미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통변이라고 말하는 것,
그 통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자, 그 내용이 맞을까요? 여기서 잠깐 이제 통변이라는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 쓰이는 통변은 통할 통자의 변할 변자입니다. 한마디로 변화에 통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반적으로 알고자 하는 내용의 통변은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죠. 바로 통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통변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변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통변의 한자는 통할 통자의 변할 변자입니다만은 아래의 통변은요, 통할 통자이지만은 변자가 말씀 변자입니다. 그러면은 말이 통한다는 뜻으로 이제 번역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역, 그렇죠. 또 내지는 통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역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통자는 같습니다만은 변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통변, 말씀변이니까 말에서 통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꿰뚫어서 말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변이라는 글자는 위쪽이 맞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변은 바로 이 통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은 통변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변을 잘 하려고 하면은 명과 운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당시의 간지를 기록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주팔자가 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운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간지의 기운으로 대운, 세운, 절운, 일진 등이 바로 운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전 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과 운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 하고 이 내용을 또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통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의 판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을 보는 감명법, 즉 사주를 보는 법은 천간은 생극재화, 지지는 형충해합을 기준으로 하여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주를 보자마자 신강사주니 신약사주니 또는 나는 신살로 보니까 나는 물상으로 보니까 라는 이런 말을 갖다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명리학은 이제 수학의 공식과도 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과 논리를 적용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생극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위에 보면은 재화 그러죠. 천간은 생극재화로 보고 지지는 형충해합으로 보는데 이 재는 제어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는 예를 들어서 목기운이 토기운을 제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주에 을목이 있어도 무토가 제어됩니다. 이러한 이치가 바로 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는 합파에서 합을 뺀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합파의 뜻입니다. 갑기, 합파, 토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화를 빼고 그냥 갑기, 합토 이렇게들 말하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합파에서 합을 뺀 것이 바로 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간의 화, 이것은 지지에서 보면은 합, 이것과 마찬가지로 합을 하여 묶는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의 원의미는 합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화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자평명리학에서는 합해서 묶이는 정도만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갑기합화토 내지는 지지의 자축합화토 하지만은 갑이나 자가 토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꼭 유념해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지지는 형충해합을 기준으로 해서 감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형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그것은 형이 지지에서 가장 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형은 형벌형자입니다. 한자로 따지면은 이 형자가 형벌형자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외에 형자 속에 살과 같이 죽이다, 살해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에 엮이게 되면은 송사 또는 수술 및 재해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은 자형, 그래서 자자, 오오, 유유, 해해 뭐 이런 것도 붙입니다만은 보통의 경우 사명을 주로 다룹니다. 사명은 인사신, 축술미, 자묘죠. 인사신은 무언지형이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고, 축술미는 시세지형이라 믿음을 배반으로 하거나 세력을 믿고 함부로 행동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 자묘는 무례의 지형이라 은혜를 예의가 없다라고 하죠. 그죠? 자묘는. 그래서 무례지형이가 무 없을 무자에 얘도 그래서 예의가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축술미를 시세지형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지세지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세지형이 원래 맞고요. 여기에서 쓰이는 시는 믿을 시자입니다. 충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신충, 사해충, 자호충, 묘의충, 진술충, 충미충이 이 해당이 됩니다. 충은 서로 충돌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발발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다, 충은. 또 그 다음에 지지에서의 회는 삼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해묘미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합은 음과 양 또는 양과 음이 모여야 합니다만은 지지의 삼합은 본래의 기운이 모두 양이나 음으로 된 합입니다. 신자진을 보게 되면은 신도 양이고 자도 양이고 진도 양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수는 우리가 십성이나 육친을 적용할 때는 지장간의 전기가 즉 개수이기 때문에 음으로 읽습니다만은 본래는 양의 기운입니다. 또 삼합은 120도 각도의 폭넓은 결속력을 뜻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좋은 기운,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삼합을 하여 국을 이루면 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만은 상관이 흉신이나 살이 국을 이루면은 흉신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합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진하여 수국을 이루게 되는데 신자나 신진 또는 자진만 있어도 반합을 하여 약 한 50% 정도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명에서 인사신, 축술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신형에서 인사나 인신 또는 축술미형에서 축술, 축미만 있어도 반 정도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빠져있던 하나의 기운이 운에서 더해지면은 이때 이제 대세운에서 이제 운에서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이제 결속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술이라고 하면은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미가 예를 들어서 재라 그러면은 재로 인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사신에서 신이 정관에 해당이 되면은 관, 즉 나라 일이나 아니면은 직업이나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송사에 휘말린다. 연 같으면은 남편, 또 남자 같으면은 자식 문제로 해내서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지의 합은 뭐냐면은 육합을 뜻합니다. 자축 합화토, 인의 합화목, 묘술 합화토 등 이제 6가지의 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천간의 화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축 합화토 하에도 합적 묶이는 작용은 있으나 화하여 자수의 기운이 토기운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수가 축토와 합하여 토기운으로 화한다고 이게 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수가 토기운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기능만 있다, 묶였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본일주의 산명학에서는 이제 일간도 합을 하면 바뀌는 체계였지만은 지금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주의 이제 자평학에서는 천간의 합하나 지지의 합하는 본질적인 기운이 바뀌지 않고 합하여 묶이는 기능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치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용법이라는 뜻은 용신을 취하는 법입니다. 용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주를 그르치게 돼 있죠. 당연한 짓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는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천간은 투출한 월령, 즉 용신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지는 월지 그 자체를 일단 가장 중요시한다. 월지가 뭐냐 하는 것이고, 천간은 월지장간이 투출했는데 어떤 월지장간이 투출했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자축을의 갑을일간, 그래서 겨울나무라 그러죠. 또 4, 5미월의 갑을일간, 여름나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해자축을의 경신일간 등은 조후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은 용신이 우선입니다. 자, 해자축을의 갑을일간 같으면은 대운 방의 흐름이 4, 5미를 만나야 발복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4, 5미월의 갑을일간은 여름의 나무니까 해자축의 방을 만나야 발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해자축을의 경신일간은 겨울의 쇠라, 그래서 역시 4, 5미 방을 만나야 발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우를 하면은 발복하고 좋습니다만은 여기에 용신도 조우가 맞다라고 말하면은 안 됩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용신과 조우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우를 하는 것이 좋지만은 용신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이 우선입니까? 예, 방은 우선입니다. 하지만은 천간에 뜬 용신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하나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천간에서 관이나 살을 만나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관은 사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고 살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뜨면 일단은 관을 지켜야 됩니다. 용신이 뭐든 일단은 관을 지켜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살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살을 제하거나 또 내지는 살을 묶든지 해야 됩니다. 합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특별한 경우도 있죠. 그 부분 역시 세부적인 사항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길신은 뭡니까? 재관인식이죠. 그래서 사길신과 사흉신, 살상급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은 이제 비견이 되는데요. 비견도 사길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비견은 월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월지가 비견인 경우가 자주 나오죠.
그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지가 비견일 때는 정관을 지지해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로는 식신을 만나는 것이 좋으며, 세 번째로는 인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비견은 인을 만나서 비견이 커지는 것도 좋습니다. 비견은 근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길신으로 넣어야 됩니다. 또 비견을 다시 만나도 무방합니다. 나쁘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길신과 사용신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길신과 사용신이 월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투출한 월령 즉 용신이 사길신 중에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지지에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천간했던 용신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월지와 천간했던 용신을 기준으로 해서 병이 무엇이며 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지가 재라고 하면은 연지에 비견이나 급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비견이나 급제가 재가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비견이나 급제가 있지만은 일지가 예를 들어서 식신이나 상관이 되게 되면은 일지가 바로 식신, 상관이 바로 상신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주 보는 기준은 월지하고 천간에 뜬 용신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지지에는 어떤 병이 있고 지지에는 어떤 상신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천간에 뜬 용신은 무엇인데 그에 맞춰서 병은 무엇이고 또 상신은 무엇인가 라는 거. 병을 해소해주는 기운이 바로 상신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이 용신을 두고 임금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상신을 두고서는 재상이라 그랬습니다. 임금 옆에는 반드시 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상을 두고 상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상자는 서로 상자로만 알고 계신데 재상 상자로도 쓰인다는 사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일간의 근 뿌리와 병과 상신의 뿌리가 어느 궁에 있는지, 일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지에 있는지 또 월지에 있는지 일지에 있는지 시지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뿌리가 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재인지 관인지 식신인지 상관인지 인인지 이런 것도 같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의 뿌리가 이렇게 충 하게 되면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운에 어떻게 맞아서 어떤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의 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의 뿌리가 연지에 있는데 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인인데 제가 와서 예를 들어서 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연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조상 때부터 받았던 어떠한 것 이런 것이 돈 문제로 인해서 내 걸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또 일간의 뿌리가 재에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근본적인 뿌리는 항상 재물에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뿌리가 무엇에 있는지 또 병과 상신의 뿌리는 어디 궁에 있는지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병이 예를 들어서 일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배우자 덕이 없는 것이고요. 또 상신의 뿌리가 시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전부 지지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궁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연지를 조상궁, 월지를 부모궁, 일지를 배우자궁, 시지를 자식궁이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연, 일, 시, 지와의 관계를 가려서 궁의 성패를 가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월지가 뭐냐 이겁니다. 월지가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비견부터 해서 전부 다 편인 정인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무엇인데 연지는 무엇이며 일지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지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지가 재라고 잡았을 때
연지가 비견이나 급제가 되면은 조상덕이 없는 것이고, 또 일지가 식신이나 상관이면은 오히려 배우자 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시지가 예를 들어서 관이라 그러면 자식 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의 승패를 확인을 하는데, 지지의 확인을 할 때는 월지 기준으로 연지, 일지, 시지와의 관계를 승패를 가려서 궁의 승패, 즉 조상덕이 있다, 부모덕이 있다, 배우자덕이 있다, 자식덕이 있다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요, 천간이나 지지가 어느 한 기운으로 이렇게 쭉 몰려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운이 몰리게 되면은 어느 한쪽과 그 기운과 반대되는 기운이 연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비견으로 이렇게 쭉 짜여져 있으면 재와 연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기운들이 세 가지의 기운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기운을 생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 기운이 식신이나 상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식상은 관을 치니 여자인 경우 같으면 남자와 연이 없게 되고, 남자인 경우는 자식과 연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상징으로 따지면은 식상의 기가 맺혀 있으면 관이 얻어맞기 때문에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나 지지가 어느 한쪽 기운으로 쏠려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이 역시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지지에서 특정 오행이 과다로 인해서 궁이 폐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목다 금결, 그죠? 수다 토붕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기운들이 예를 들어서 연, 월, 시지까지 목기운이고 일지가 금기운이라고 하면은 바로 목다금결이거든요. 그래서 궁이 폐가 됩니다. 한마디로 배우자와 연이 없는 사주팔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지가 특정 오행의 기운인데 세 가지 기운입니다. 한 가지 기운이 다른 기운이라 그러면은 하나의 기운은 폐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폐가 난 그 기운 궁을 찾습니다. 그래서 연지가 다른 기운이라 그러면은 조상과 연이 없고요. 월지가 다른 기운이라 그러면은 부모와 연이 없게 되고, 일지가 다른 기운이다 그러면은 배우자와 연이 없게 되고, 시지가 다른 기운이다 그러면은 자식과 연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운, 오행의 과다, 오행이 지지에서 오행이 세 가지 정도가 연, 월, 일, 시 가운데 세 군데의 궁이 한 가지의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다른 기운은 폐가 난다. 그래서 그 궁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연과 월, 일과 시가 우선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연이 최고, 월이 용이 되고 일이 체가 되고 시가 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2달이 바뀌면요 1년이 바뀌게 되고 12시가 바뀌면은 하루 1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바로 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명예 판단 기준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